한 업체에서 제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공장에 들어와서 좀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공장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공장을 갔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고만고만한 회사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건 부동산을 끼고락도 했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압박이 들어왔는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가게 됐고 들어와 있는 공장도 경매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설비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 됐죠. 포기는 절대 하지 말고 내가 현재로서 안 되면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간에 도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코테크 대표 곽일령입니다. 당사는 방산업체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을 생산, 가공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매출을 7억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연 15억 정도 되는 거를 발주를 주기 전에 지금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사가 되면은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 내대에 입사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보내줬고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계속 엔지니어의 꿈을 더 크게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밖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더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제가 꿈이었었거든요. 가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원스톱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맨 처음에 제가 마이크로텍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밀 부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이크로텍이라고 했고요. 매출은 13억에서 15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데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건물주한테 좀 사기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좀 밀려서 주고 세금도 밀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면 마이크로텍에서 설비라든가 다 매각을 하고 어려울 때 운영을 좀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NIB라는 데서 저한테 이제는 특수 소재 인코넬을 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다. 곽 사장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가공을 해주고 다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거는 계약을 안 했다는 거죠. NIB 사장은 외주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저한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폐업할 때까지 저한테 단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준 건 없었어요. 대금을 제가 한 2억 정도 못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2번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좀 생겼고요. 인코넬 제품이 터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었는데 가공 엔지니어가 없다 보니까 경쟁할 때가 극히 드물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활로를 더 찾으려고 인코테크로 회사명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제기할 수 있던 것도 전주에 와가지고 인코테크를 운영하면서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소공인센터에서는 또 환경 지원 사업을 갖다가 저희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설비 수리라든가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죠. 직원들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토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센터에서는 이제 100년 소공이 작년에 모집을 하니 정부에서 모집을 하니 자격이 충분히 될 것 같다. 신청서를 넣자고 해가지고 신청서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100년 소공인에 제가 선정이 됐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또 새로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게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전에 지원했던 업체에서 그 안 쓰고 있는 설비가 있으니 가져다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라. 자기가 공간을 안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료만 내고 공간을 좀 써라. 공구업체 사장님은 지금 갚지 말고 여유가 생겼을 때 공구값을 갚아라. 이렇게 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들이 제가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끝없이 준비하고 실행하고 역경이 또 오더라도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작은 회사에서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시국에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듯이 사람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기할 수 있던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았고, 만약에 신뢰를 잃더라도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신뢰를 회복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한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